이제 이런 질문이 일단 우리에게 질병을 이해하는 어떤 프레임이 이렇게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너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질병은 의사 선생님이 고쳐주는 거고 병원을 정기적으로 오라고 할 때 가면 되는 거고 약 먹으라고 하면 꼬박꼬박 챙겨 먹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이다 라고 하는 관점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많은 양의사 선생님들, 한의사 선생님들을 만나서 생활습관병인데 이거를 핵심이 고쳐야 되지 않겠어요 하면 이 원장님 그건 의학의 영역이 아니지 않아요? 왜요? 통제 불가능하잖아요. 그 사람의 습관을 바꾸는 걸 우리가 어떻게 통제해요? 약이야 하루 3번 먹었어요? 자, 이리 와서 주사 맞으세요? 이런 건 통제가 가능하지만 각자가 해야 하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 그건 너무 나이브한 생각입니다. 너무 이상적인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해가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자녀를 낳아서 의사나 한의사를 시키면 생활습관 그런 거 하는 의사, 한의사 하라고 안 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얼마나 피곤한데. 예. 그냥 딱 정해진 프로토콜 따라 약 주고 딱딱딱 통제 가능한 식이 돼야 편하고 개운하죠.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입장,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익숙한 입장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의학의 영역을 좀 넓혀보고 싶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한 영역을 좀 더 넓혀야 된다. 특히 암은 그러하다. 네, 이제 저는 그거죠. 생활 습관병이라는 말, 습관이라는 그 습이라는 말이 이미 유전자까지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무의식까지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습관적으로 같은 말이 무의식적으로고. 그래서 히포크라테스가 수많은 난치병을 아마 생각해서 한 말일 거예요. 고치지 못할 질병은 없다. 고치지 않는 습관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원어는 고치지 않는 고집쟁이가 있을 뿐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 습관을 바꾼다는 게 아까 은근히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내 익숙한 방식대로 하는 걸 우리가 고집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고요. 의학의 영역을 그러니까 암이 어려운 병이에요. 기존의 프레임과 좀 다르니까. 병원을 사라는 대로만 했는데 왜 계속 지속적으로 사망률 1위냐고. 눈에 안 보이는 이 영역은 통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영역은 의사 선생님들이 전문가가 현재 서양의학이나 이렇게 전문가는 아니세요. 그 아까 통제 어렵다라고 돼 있죠. 근데 그것이 꼭 필요해요. 근데 혼자의 영역으로 해낼 수도 있지만 그거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해낼 수 있기 위해서 뭐 치유 공동체도 하고 그런 심신의학적 관점의 전문가들이 길 안내하고 이래야 확률이 좀 높아진다라고 저는 보는 거고요. 물론 이걸 의존하지 않고도 혼자 해내는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분은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사람답게 하는 것이고 나는 조금 어떤 지원과 어떤 길 안내와 이게 좀 필요하다 하면 그걸 선택하는 거겠죠. 그래서 아까 주마니아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근본적으로는 내가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선명한 의식에서의 판단일 가능성이 있어요. 약 제대로 챙겨 먹을 거고 오라는 대로 올 거니까 좀 무리하지 않으면서 직업생활 하면서 해도 되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 일반 그 질병치료의 프레임에서는 뭐 가능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암이 가장 근원의 이 습이 생긴 무의식의 원인 찾아서 그걸 새롭게 바꾸는 거라면 좀 만만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제가
한 뭐 6개월이고 8개월이고 이렇게 생활 습관을 해서 막 무지 좋아져서 병원에서 막 거의 안 보여요. 막 이제 괜찮아요. 막 이렇게 하고 빠르게 직장에 복귀해서 6개월, 8개월, 1년 만에 돌아가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많이 안타까워요. 예. 아니 거기서 뭐 조금 일찍 하고 스트레스 안 받고 욕심 안 부리고 해볼게요. 그러지만 대부분 실패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우리 이제 그 카페에 보면 내 안의 의사 만나기라는 카페인데요. 우리 뭐 병원 홈피하고 연결된 거기에 보면 이제 치유한 사람들이 쭉 자신의 치유기를 이 책에도 있지만 나와요. 그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분은 재발돼 가지고 전이까지 된 분인데 치유한 분이어서 대단히 정말 훌륭한 치유를 잘 해내셨죠. 그 병원에서 완전 관해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 그분의 표현이 반갑기도 하지만 너무 긴장되고 두려웠다. 이 말에 또 방심할 것 같아서. 방심할 것 같아서. 재발됐다는 말은 처음에 이래가지고 또 좀 방심해서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 말을 차라리 안 듣고 많이 줄었네요 했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그럼 방심하지 않고 아직 있으니까 줄었으니까 계속 꾸준히. 근데 완전히 없어졌다는 말을 들으니까 좋으면서도 또 방심할 것 같은 긴장이 들었다. 근데 그러고 한 3개월 후에 또 직장에서 옛날 직장에서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일해보자고 급여나 시간이나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뭐 저나 우리 이제 올리브님한테 상의를 하는데 저희가 그렇게 안타깝게 떠나간 분들이 많아서 그런 점이 솔직하게 인간적으로 걱정이 된다. 무슨 말인지 금방 알겠어요. 그렇게 떠나간 분들과 같이 생활도 했기 때문에 그걸 너무나 옆에서 봤으니까 알죠. 한 1년 정도는 더 오로지 치유에 전념하겠습니다. 이러고. 그래서 매년 지금 검사를 하는데 계속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뭐 이제 3시간 정도 하고 좀 더 해주라고 하는데 아주 단호하게 끊고 이렇게 욕심을 안 부리고 그래서 이제 저희한테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 같으면 이런 개념조차 없어서 그렇게 유혹에 끌리는 그 마음의 본질을 보는 이게 누군가한테 인정받고 싶은 또는 어렸을 때의 결핍에 대한 어떤 반작용으로 그러는 것임을 알게 되니까 그것을 일을 과로하면서 그걸 얻지 않아도 그 욕구, 아까 우리 주마님도 욕구라는 표현인데 핵심을 얻을 수 있게 되니까 그것을 딱 안 한다고 하면서도 마음이 계속 찜찜하지 않더라. 그걸 알게 하고 그걸 이렇게 내가 생활 속에 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너무 기분 좋게 감동적으로 들었어요. 그게 필요합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직장 생활을 하려고 할까의 핵심 욕구를 들여다보시면 욕구를 선명하게 알면 충족할 수단 방법이 여러 개가 보일 겁니다. 꼭 굳이 직장 생활이 아니라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꼭 직장 생활이어야만 하는 거,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경제적 안정감, 자유, 또 존재감, 뭐 활력, 쓸모 있음,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그거를 다른 수단으로 치료할 수도 충족할 수도 있다. 일단 제가 개인적인 사정은 모르지만 그런 공부가 좀 필요할 거고요. 아까 고시 공부 얘기했듯이 저도 생명고시라고 보여지고요. 생명고시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지만 너무 만만하게 보지는 않아야 될 것 같고요. 한 1년은 전업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년은. 고시 공부도 어떤 분은 훨씬 오래 하는 분도 계시지만 보통 고시 공부한 사람 주변에 제가 많이 봤는데 3년, 5년 이상 가면 절대 안 된다. 나중에 폐인된다. 이런 소문들이 있어요. 주변에서 보면 그런 분들이 진짜 많고 3년 안에 딱 끝내지 않으면 안 하는 게 낫다 할 만큼 자연치유도 딱 그러합니다. 1년에 딱 이 분수령 넘어서 고개를 한 바퀴 넘고 3년간 정도는 우리 주마니님도 늘 하는 말씀 관리 모드로 하는 식이 돼야지
길게 끌어서는 암이 그렇게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1년 동안 밀도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